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시민이나 단체들을 직접 만나 22대 국회가 꼭 만들었으면 하는 법안을 들어보는 특집 보도. 이번에는 자연자원 총량제를 제안한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쫓겨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올겨울 전북 지역의 모든 기부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BTV 전주뉴스입니다. 검찰의 거듭된 위증 수사로 선고 일정이 미뤄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다라 기자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 사이 일어난 상황은 서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위증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서 교육감을 정조준했습니다. 자택과 집무실은 물론 비서실과 교육청 관련 부서까지 압수수색당했고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추긴 혐의로 처남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증 교사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왔을까요? 사실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24일 법정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석에 다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서 교육감 측에 일단 증언을 듣고 반대 신문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아직 이 교수의 진술 조서를 보지 못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된 증거가 이미 42건, 550페이지 정도고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기다려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 위중 교사와 관련해서 교육관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이제 재판 중이니까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27일 열립니다. 다음 달 13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재판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BTV에선 지역 시민이나 단체들을 직접 만나 22대 국회가 꼭 만들었으면 하는 법안을 들어보는 특집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환경단체가 제안한 시민 법안을 소개합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들이요, 도지사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그럼 도지사의 권한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안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시민 법안을 좀 제안을 하는데요. 자연, 자원 총량제입니다. 한번 받아보실까요? 전북은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육성 특례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문화, 휴양, 복지 관련 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권한 일부가 도지사로 이양됩니다. 또 도립공원의 지정이나 해제, 축소의 권한도 앞으로는 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에 매몰되다 보면 자칫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자연자원 총량제입니다.
자연자원 총량제는 우선 보전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정량적 목표의 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줄어든 자연자원을 여러 방법으로 보충해 순손실이 없도록 전체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자원 총량의 50만큼이 훼손됐다면 그 훼손된 50만큼을 복원해 총량을 100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도 환경 보전도 모두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입니다.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개발하되 생태계가 만약에 훼손된 곳이나 이런 데를 이 개발업자가 더 보전하거나 복원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가 실은 제주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보완해서 전라북도형에 맞는 자연자원 총량제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연자원 총량제도는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반영해 운영 중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매트 한 번도 된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역의 이슈와 소식을 좀 더 친절히 그리고 촘촘히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 자, 짧은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 18일 특자도 출범식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들려 강퇴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모습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우리 전북자치도가 전국적 이슈의 장소가 된 사건입니다.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라,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하며 건넸는데 그 경호원들이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잠시 악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다음 날 전주병에서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현 정권을 비토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경호와 의전에 맞는 처사라 했고 강 의원이 예의 없게 행동을 했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 출범식장에 참석했던 분들 몇 분 만나 당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몇 분은 강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TPO라고 하죠. 때와 장소 그리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행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경호처의 과잉 대처였다고도 말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신분이 명백한 한나라의 국회의원을 그렇게 험악하게 끌어낸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각기 다른 시선을 또 일반 사람들도 시각을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소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그 행사장 곁에 있던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 강 의원이 강퇴 논란을 빌미삼아 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특별자치도 출범의 장을 정치 선전화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썼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단 강 의원도 이 의원도 모두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서로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르게 다스린다의 언어적 의미, 자, 국가 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 간의 싸움, 또 국가의 지도, 관리권, 또 국가 및 국가 활동의 형태, 그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그 철학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손 치더라도 그 정치를 공유화하느냐 사유화하느냐에 따른 그 해석과 시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개개인의 명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하튼 강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이 정치권의 이슈를 던졌다는 것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콕콕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연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번 겨울 전북 지역의 기부 관련 각종 지표가 목표치를 모두 밑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엄상현 기자, 연말연시 기부에 상징하면 이 사랑의 온도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주 오거리 광장에 세워진 전북의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77.5도를 가리켰습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가운데 77%인 울산시 다음으로 현재 저조한 게 전북이거든요.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입니다. 이날까지 모금된 게 90억 원 정도니까 77.5%,
77.5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31억여 원 좀 높여 잡긴 했습니다만 이미 목표액을 달성한 지역이 있고요. 또 거의 도달한 지역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저조한 건 확실합니다. 네, 전북 지역은 지난 25년 연속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지역인데 예. 올해 캠페인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전북 사랑의 열매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고액의 물품 기부 건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또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현물 기부가 지난 캠페인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어서 이제 기부 참여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 이 기간 현물 기부가 지난해의 경우 3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절반 정도인 18억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현금 기부의 경우에는 작년에 67억, 올해는 71억 원이니까 현금 기부는 소폭 늘었습니다만은 현물 기부는 대폭 감소한 꼴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세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 연탄은행의 사정도 그다지 좋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은행의 이번 겨울 나눔 목표는 80만 장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이걸 세대당 100장씩 나눠준다고 치면은 8,000세대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기부된 연탄은 그런데 고작 35만 장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했던 지난해 이맘때에도 45만 장 정도가 모였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전주 연탄은행은 지속적인 그 경기 불황과 날씨의 영향이 이번 저조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정도 또 사랑도 머뭇거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고요. 두 번째로는 날씨가 작년보다는 춥지 않기 때문에 그 연탄의 소비량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부 지표가 있죠. 재난 피해자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적십자 회비인데 예. 이건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적십자 회비 역시 현재 지금 집중 모금 기간 중이거든요. 올해 목표가 12억 6천만 원 정도고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모금된 금액이 10억 5천만 원 정도니까 목표 대비 83.2%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액수인데요. 도내 기부 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한 편인데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이라는 고액 기부자 클럽에 4명이 가입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부액이 현재 늘어난 상태고요. 지로를 통한 개인 기부의 경우 작년보다 오히려 7.7% 감소하면서 적십자 회비 역시 여전히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각 기부처별로 집중 모금 기간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입니다.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죠. 연탄은행의 경우에는 4월까지는 난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3월까지 연탄을 기부를 받고요. 적십자 회비 역시 3월 말까지입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기부처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그 개미 기부, 즉 개인 기부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네. 추운 겨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4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빼돌려 타이 이스타제 설립 자금으로 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확한 투표와 개표 절차 운영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표 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가 시연됐습니다.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종료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 개표를 위한 실습과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완주군의 지방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91억 원이었던 지방세입이
2022년 1,068억 원, 지난해 1,174억 원으로 2년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목은 주민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는 세무민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납세자 친화 세정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줄 정보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 정착한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달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과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 기업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소지가 전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 허브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장수군이 청년 레벨업 사업에 참여할 3인 이상의 청년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화, 예술, 상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관내 청년 3팀을 선정해 각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장수군청 청년 미래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예비도시 승인을 기념해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에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슈트라우스의 박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며 입장권 예매는 나루컬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3월 9일 주천면 삼거광장에서 개막합니다. 축제장에는 최고 품질의 운장산 고로쇠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특히 기존 호응이 좋았던 고로쇠 볼링 대회와 출발숲 탐험대가 올해도 보완을 거쳐 진행되며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픽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한파와 겨울방학 등으로 인해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선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며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 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2024년 1분기 직원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일반 시민들도 신분증을 지참한 후 헌혈 이동 차량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분들에겐 문화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등의 기념품이 제공되고요. 헌혈증은 향후 본인과 가족의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구역 주변을 탐방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가며 안전 한 바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장수군 장계면에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기부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진안군으로 귀농 귀촌한 인구는 1,223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진안군 귀농 귀촌 인구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뉴스였습니다. 채널 BTV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1670-283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